안녕하십니까, MC 자세입니다. 오늘은 닌자 650의 앞뒤 브레이크 액 교체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우선 준비물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윗부분은 드릴로 뚫은 후 호스를 삽관합니다. 자가 정비 중 엄청난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난이도가 낮은 정비지만 익숙하지 않거나 원리를 모르면 매우 헷갈리는 정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일 영상은 꼭 닌자 650이 아니어도 동일한 시스템의 바이크에 모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정비이기에 한번 보시고 그런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끝입니다. 오늘은 이전과 다르게 매번 지하 주차장 게러지에서 힘들게 했는데 무더위가 조금 꺾여서 실외로 나가봤습니다. 지하 주차장 게러지는 조명이 커졌다 꺼졌다 해서 편집할 때 매우 힘들거든요. 역시 자연광은 편하고 좋네요. 오늘 브레이크 액을 교체할 프론트 마스터 실린더입니다. 다음은 리어 실린더입니다. 프론트 브레이크 캘리퍼 양쪽에 연결된 브레이크 액을 교체합니다. 역시나 리어 캘리퍼입니다. 정비하시는 김에 바이크 진동으로 풀릴 수 있는 볼트들도 한 번씩 체크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핸들 밸런스 볼트가 살짝 풀려서 조여줬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의 교환에 필요한 주사기입니다. 주사기 하나 사려고 약국 가면 막 이상한 놈 취급당하고 잘 팔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미리 몇 개 구매해 두시면 스쿠터 미션 오일 교체 등 여러 정비에 도움되니 미리 사두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전방 브레이크 라인을 통해 캘리퍼로 브레이크 액이 들어오는데 이걸 교체하는 것입니다. 앞에 작은 고무로 된 캡이 블리드 밸브라고 하는데 이걸 열고 잠겨있는 니플 즉 너트를 풀어서 액을 빼내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들어가는 브레이크 하우스 볼트를 푼다든지 ABS 라인을 건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건들기도 쉽지 않죠. 반대도 블리드 밸브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어입니다. 리어 마스터 실린더를 오픈하기 위해 덮개를 열어 주어야 하고요. 리어도 전방과 동일하게 블리드 밸브가 캘리퍼에 있습니다. 전방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합니다. 자, 이제 그럼 실전입니다. 우선 리어 마스터 실린더 덮개에 있는 덮개부터 열어줍니다.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그냥 오픈하면 됩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야 브레이크 액이야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브레이크 액입니다. 이유는 브레이크 액을 구성하는 성분이 오일보다는 실리콘, 글리콘 계열의 액체 성분이 많아서입니다. 그리고 유독성이라 조심히 취급하시길 바라며 차체의 도장면이나 페인트에 묻으면 도장이나 페인트가 변색될 수 있으니 다른 곳에 묻지 않도록 못쓰는 옷이나 수건을 보루로 만들어서 사용해 줍니다. 또한 수성이 강하기에 교체 후 어딘가에 묻었다 그러면 세차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픈하면 리어 마스터 실린더가 나오는데 실린더는 차체의 볼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볼트도 풀어주셔야 됩니다. 실린더 캡을 열고 액을 부어 줘야 하는데 캡이 차대와 간섭이 생겨서 오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방 브레이크 액을 교체하기 위해 핸들바에 있는 실린더 위에 덮개를 오픈합니다. 실린더 방식이나 이 방식이나 동일합니다. 덮개를 열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아까 말한 수건이나 천으로 액이 다른 곳에 묻지 않게 감싸줍니다. 보통 여기 덮개에 사용해야 하는 브레이크 액의 종류가 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확인하시고 맞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덮개를 열면 이중으로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 오픈합니다. 파츠기 때문에 잘 닦아주시고요. 불리한 부품들은 분실하지 않도록 한쪽에 잘 모아줍니다. 이제 안에 들어있는 브레이크 액을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사기를 이용해서 빼서 아까 제작한 플라스틱 통에 넣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브레이크 액을 절대 모두 빼서는 안됩니다. 로우 정도에 걸쳐있게 두고 빼냅니다. 엔진 오일 확인창처럼 브레이크 실린더 앞에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빼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리어 쪽에서도 빼냅니다. 이렇게 빼내서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보시면은 육안으로 어느 정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정확하게는 수분 테스트기로 찍으면서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맞지만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또 의외로 괜찮습니다. 주사기로 흡입을 하고요. 아까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아둡니다. 이 정도면 상태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엔진 오일처럼 자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브레이크 액 자체도 저렴해서 그냥 한 번에 싹 갈아버리면 마음 편합니다. 근데 보니까 니어 쪽이 살짝 이상하네요. 앞서 말한 성분 때문에 수분이 쌓여서 액에 침투하면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일단 담아둡니다.
앞에 먼저 작업할 거라 뚜껑은 덮어두겠습니다. 고무로 된 분리드 밸브를 열고 호수를 연결합니다. 플라스틱 통에 액을 담은 것은 반대쪽 호수를 액에 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체 시 유압을 발생시켜 밀어내고 당기고 해야 하는데 액에 호수 끝을 담가두지 않으면 에어가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가 차면 작업은 더 복잡합니다. 물을 담아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저는 같은 성분이라 역류하지 않지만 처리도 손쉽고 액 상태도 확인할 겸 액을 뽑아서 담아줍니다. DOT4 액을 사용합니다. 한 통이면 앞뒤 다 갈고 남습니다. 인터넷에 5,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니프를 살짝 열어주고 브레이크 액을 부으면서 레버를 당겼다 놨다 합니다. 이러면 자동으로 액이 들어왔다 나왔다는 것을 연결한 투명한 호수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액을 모두 빼지 말라고 한 게 액을 모두 빼버리면은 실린더를 통해서 브레이크 라인에 에어가 차버립니다. 새 브레이크 액을 보충해 주는 식으로 이전 액을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보충하면서 합니다. 에어가 차면 머리가 아파져요. 역시나 촬영 없이 하면은 30분이면 끝날 것을 한쪽 다 끝내고 반대쪽 하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뻑이 나서 카메라 체크하다가 니플 확 열어둔 걸 깜빡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액이 다 흘러 내려갔습니다. 이런 걸 보고 조졌네 라고 표현하죠. 촬영이 정비 배로 몇 배 힘들게 합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브레이크의 교체 정석인 에어백에도 한번 가죠. 액을 채워줍니다. 반대쪽입니다. 원래 에어가 안 찼으면은 그냥 앞에 방법으로 액을 보충해주는 식으로 레버를 잡았다 풀었다 하면 되는데 에어가 차면은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이 자주 본 당기고 풀고 놓고 잠그고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에어가 차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위에서 내려온 에어가 열어주면 빠져나옵니다. 큰 에어가 나오면 이제 레버를 잡고 니프를 열고 빠지는 것을 보면 다시 잠그고 레버를 풀어주고 합니다. 이 방법을 몇 번 하시고 레버를 미친듯이 잡아다 놨다 해서 원상태로 유압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에어가 들어가면은 레버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허당처럼 당겨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에어를 빼내면은 이제 원래대로 됩니다. 이제 앞에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원리냐 하면은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데 브레이크 시스템을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브레이크는 우리가 힘으로 멈추는 거잖아요. 그걸 사람 힘으로 직접적으로 하면은 할 수도 없지만 몇 명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유압이라는 장치로 몇 배의 힘을 발생시켜서 멈추는 것이잖아요. 레버를 당기는 것은 힘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밀어낸다고 생각하시고 레버를 풀어주면은 다시 힘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빠르게 이해되셨을 겁니다. 당기면 밀어내고 놓으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밀어낸 힘이 회수된다. 그러니 스크류 볼트를 열어줄 때 레버를 당기면은 안에 있는 것을 밀어내겠죠. 그럼 잠글 때는 언제다? 레버를 놓으면 밀어낸 힘이 회수되면서 빨아들이겠죠. 그럼 그때 에어까지 빨아들이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전내가 되니까 레버를 놓을 때 닫혀 있어야 그 안에 액이 가둬져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은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 끝났습니다. 덮개 덮어주고 마무리합니다. 주변도 좀 닦아주고요. 이제 리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어도 밸브에 호수를 연결하고요. 실린더 캡을 열어주시고 브레이크 액을 보충하면서 밀어내기로 시작합니다. 뭐 리어는 이렇게 앉아서 수월하게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보신 레버 당겨두고 볼트 풀고 조이고 레버 놓고 하는 과정을 한번 리어에서 3박자를 따다다다닥 맞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액을 보충하고요. 리어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다시 빠르게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하면은 아주 쉽게 숙달되면 원래 이렇게 하죠. 이게 촬영 장비만 아니면은 벌써 이렇게 해서 30분 안에 앞뒤 다 했을 텐데 참 이 유튜브가 뭔지 힘드네요. 원래 안에 있던 것을 밀어내고 새 것으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실린더에 보면서 액을 원상태로 보충해 주고요. 자,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깔끔합니다. 색깔만 봐도 좋습니다. 리어 브레이크가 사실 조금 이상이 있었는지 이거 색깔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리어 브레이크가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교체하고 나서 주행을 했는데 그 한 80km 탔어요. 근데 확실히 성능이 올라온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점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주변 정리하고요. 이제 모든 커버 닫아주죠. 이 브레이크는 생명과 연관된 것입니다. 도전하시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시길 저는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웬만하면은 센터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점점 이해가 되고 이해도가 올라가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습니다. 에어가 완벽하게 빠지지 않아도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작동은 하지만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에어를 완벽하게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 액은 항상 멈춰 있던 만큼만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이 너무 가득 채우시면 안 돼요. 열었을 때 적정량을 보시고 그만큼 채워 주셔야 합니다. 액이 오일처럼 막 소모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처음 교체하시는 분들은 수없이 성능 체크하시고 처음에 속도 막 내서 달리지 마시고요. 평소보다 50%로 달리시면서 조금씩 속도가 올라가면서 브레이크 멈추고 올리고 브레이크 멈추고 이렇게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 후 정상적으로 운행하시면 좋습니다. 이상 오늘은 닌자 650의 브레이크의 교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같은 방식의 모든 오토바이에 적용되는 방식이고 원리를 조금 쉽게 제가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가정비로 즐거움을 찾으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C 자세였습니다.